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맛집과 만남의 중심지. 그런데 이런 곳들이 가끔은 식상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럼 이런 곳은 어떠세요? 서울 용리단길, 전주 갱리단길, 부산 해리단길, 또 경주 황리단길. 최근 SNS에서 보이는 맛집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곳이죠. 근데 사실 이런 곳들의 매출이나 유동인구를 보면요, 강남, 종각, 서면 같은 동네를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급력 하나는 엄청난 곳이죠.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조용해졌지만 경리단길의 명성은 서울에 살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뉴스, 예능, SNS까지 온 매체를 휩쓸었던 동네거든요. 그 이후론 좀 뜬다는 상권을 전부 무슨 리단길이라고 부르곤 했죠. 너무 아무데나 리단길 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럴만도 합니다. 경리단길의 성공 신화는 정말 전설적이었거든요. 경리단길은 이후에 등장할 수많은 리단길들에게 이름만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공간의 트렌드를 바꾸면서 많은 차이를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상권 트렌드는 경리단길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이젠 용산, 성수, 을지로가 주목받는 핫플레이스가 됐죠. 왜 하필 이곳이냐?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맛집을 움직이는 공간, 리단길이 남긴 변화입니다. 여러분, 15년 전쯤에 주로 어디서 약속을 잡으셨나요? 저는 여럿이서 볼 때는 주로 종로나 강남에서 친구들을 만나는데요. 이런 대규모 상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오랜 역사를 가진 상권이라는 것, 이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바로 교통의 요충지라는 겁니다. 각 동네로 뻗어가는 버스, 지하철. 서울의 경우는 심야버스까지 탄탄합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쉽게 모일 수 있고 집으로 갈 때도 편하죠. 부산의 서면이나 대구의 동성로도 이런 곳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다? 그러면 돈 쓰는 공간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죠. 덕분에 각 지역의 대표 상업지역이 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많아지고 상업이 발달하면 땅값, 임대료가 비싸집니다. 그럼 여기서 밥집을 운영하고 싶은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안정적인 장사를 하고 싶겠죠?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 브랜드 식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겁니다. 강남역을 보면요, 30평 기준 권리금이 5억에서 10억을 가는 데다가 월세는 3천까지도 하죠. 대로변으로 나오면 1억을 훨씬 넘기고요. 임대료만 이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무난하게 누구나 좋아하고 취향을 안 타는 메뉴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취향을 타는 걸 선택했다가 실패하면 임대료로 나가는 손실만 해도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들어섭니다. 프랜차이즈야말로 취향도 별로 안 타고 누구나 많이 소비하니까요. 옛날엔 다들 프랜차이즈만 가도 좋아했어요. 스타벅스, 커피빈에서 커피 마시고,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밥 먹고, 또 베스킨라빈스나 던킨에서 디저트 먹고, 다시 한신포차에서 술 마시던 때 기억하실 겁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최전성기를 누렸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런 가게들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괜찮긴 한데 좀 지루한 거죠. 또 거기야? 원래 사람들은 경험이 쌓일수록 더 새롭고 다양한 걸 원하기 마련이니까요. 이러던 차에 사람들의 이목을 확 잡은 가게들이 등장합니다. 2000년대 중후반쯤이었는데요. 좁은 골목에 작지만 개성 있는 인테리어들, 낯선 음식들, 홍대, 가로수길 같은 동네들이 뜨기 시작한 거죠. 지금이야 엄청 변했지만 당시만 해도 그냥 주택가에 예술가들이 드문드문 있던 곳이라서 임대료가 엄청 저렴했거든요. 고정 비용이 세이브되니까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하는 가게들이 들어섭니다. 특히 홍대 같은 곳엔 클럽이나 밴드 문화, 미술 학원까지 밀집한 곳이라 감각도 좋았고요. 홍대가 끝이 아니죠. 이후로 이태원, 북촌, 삼청동까지 비슷한 조건의 새로운 상권들이 탄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젠트리피케이션. 장사 잘 하던 사장님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리를 찾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생뚱맞은 지역은 아니고요. 보통 바로 옆 동네로 자리를 옮겼어요. 홍대를 둘러싼 상수, 합정, 망원, 그리고 이태원 근방인 한남, 경리단길, 해방촌이죠. 이런 곳을 위성상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후 이런 곳들이 뜨기 시작한 겁니다. 교통이 좋지 않거나 비교적 낙후된 지역이었지만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어요. 인터넷은 점점 더 발달하던 때였으니 골목골목에 있어도 찾아갈 수 있었고요.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도시 재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낙후된 주택지역, 중공업 지역에 예술가들과 이들을 위한 공간이 들어서고 지역이 활기를 띠는 것, 이걸 도시 재생이라고 하잖아요. 리단길의 원조인 경리단길이 주목받은 것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경리단길을 아주 예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사람들이 막 찾아갈 만한 곳은 아니었죠. 주변에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공원이나 한옥같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문화 공간도 없어요. 그냥 오래된 동네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태원 최중심부의 임대료와 권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사장님들이 이곳에 터를 잡고 다양한 가게를 차리기 시작했어요. 이국적이면서도 친근하고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돌아다니기도 좋습니다.
경리단길 초입에서 추러스 하나 사서 여기저기 걸어다니면 이만한 테마파크가 없거든요. 덕분에 전국적으로 인기를 얻은 상권으로 거듭날 수 있었죠. 제가 예전에 이런 상권 분석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2010년대 중반 기준으로 서울 주요 신흥 상권 중에서 경리단길만큼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도 이만큼 성공한 곳은 없었어요. 이 케이스가 워낙에 대단하기 때문에 신흥 상권을 설명할 땐 리단길을 붙이게 된 거죠. 일종의 관례가 된 겁니다. 이런 현상이 2010년대 중반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슬슬 수도권 밖에서도 이런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부산의 해리단길, 점포동 카페거리, 초량동이 있는데요. 초량동은 아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굉장히 묘합니다. 난개발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해리단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해운대에는 엄청난 높이의 신축 건물들이 쫙 들어서 있죠. 하지만 반대편인 그 해운대 역사 너머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동네가 나오거든요. 이런 풍경이 소비자들에겐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관광지로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가게들이 많이 들어섰죠. 비슷한 맥락으로 전국의 리단길들이 탄생했어요. 이렇게 전국의 리단길들이 생길 때 서울에선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먼저 경리단길이 밀려납니다. 제가 아까 경리단길이 가진 환경은 나빴지만 가장 드라마틱하게 성공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으로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경리단이 가진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임대료가 그 이상으로 치솟았거든요. 경리단길에 특색 있는 가게들이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임대료가 싸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상식적으로 오르니까 가게 사장님들은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대부분 가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침체를 겪은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었지만요. 이 침체의 폭이 경리단길만큼 컸던 곳이 없습니다. 아직 군데군데 맛집들이 보이긴 하지만 전성기 때를 생각하면 많이 아쉽긴 하죠. 경리단길 케이스는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먼저 지자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잘 중재하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임대인 입장에선요.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렸다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어떤 곳은 기업형 임대업자들이 직접 임차인을 유치하고 전략적으로 나서기도 합니다. 서울 익선동이 대표적이죠. 그럼 경리단길을 떠난 임차인, 사장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경리단길의 부흥을 이끌었지만 원치 않게 내쫓긴 신세가 되었으니까요. 이젠 전략을 잘 짜야겠죠? 예전처럼 무조건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옮겨가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요. 옛날처럼 싸다고 막무가내는 아닌 거죠. 기왕 갈 거면 돈 좀 더 주더라도 좋은 곳을 가자.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임대료가 올라도 충격이 덜 할 테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곳입니다. 강남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이 괜찮은 지역, 주변에 회사나 주거지역이 잘 발달해서 평일 수요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곳, 그러면서도 지역적인 특색을 갖추고 있는 곳,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곳이 어딜까요? 을지로, 성수동, 용산, 삼각지 뭐 이런 곳들입니다. 이곳들은 이때까지 등장했던 지역들과는 다릅니다. 임대료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오르기는 힘든 곳들이죠. 또 평일 퇴근 후에 가볍게 한잔하기도 좋습니다. 주변은 공원도 끼고 있고 구경할 거리들도 많아서 주말에도 사람들이 모이죠. 사장님들이 이런 곳으로 옮겨간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팬데믹으로 인해 배달 수요가 폭발합니다. 배달은 을지로나 경리단이나 강남이나 똑같은 조건이 아닌가 싶지만요. 사실 진짜 배달에 유리한 지역은 회사나 대규모 주택단지를 끼고 있는 곳이에요. 이런 곳들은 상시 수요가 존재하는 곳이거든요. 배민 측의 발표에 따르면 배달 주문의 50%는 반경 1km 이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보다 먼 3km 이내에서 발생하고요. 을지로나 성수 그리고 용산은 주변에 회사나 대형 주택단지가 잘 형성되어 있죠. 애초에 배달에 유리한 조건이니까 팬데믹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버틸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평일 수요가 적고 관광 매출에 의존하는 지역은 같은 기간 동안 좀 더 힘들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서울이 아닌 지방의 경우는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거리두기를 세게 하면서 국내 여행이 크게 늘었죠. 수도권 소비자들이 지방의 관광지들을 찾으면서 경주 황리단길, 전주 경리단길 같은 지역 특색이 돋보이는 곳이 활기를 뜨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상권의 흐름을 보자면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리단길의 원조인 경리단길은 예전의 모습을 잃었지만 전국의 리단길들은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상권들은 이런 식으로 탄생하고 사라집니다. 저는 이런 지역들을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요. 과거부터 반복되는 젠트리피케이션 이슈, 그리고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의 특성은 같은 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네마다 다른 사정이 있거든요. 돈슐레용에서 국내외 많은 기업의 경쟁사를 다뤄봤는데요. 기업 간 경쟁이 사실 소비자들에게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뿐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지역 상권이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실시간으로 목격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음에 핫플레이스는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핫플레이스의 조건은 뭔지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셔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